그리고 아마 1, 2, 3교시 끝나면 이제 뒤에 또 신경학과 교수님 오셔서 또 아마 관련된 강의를 좀 하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림빅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림빅 로우라고도 아마 여러분 강의록에 아마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림빅 시스템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가장 그 하이어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그걸 담당하는 세브럴 코텍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구성, 특히 이제 오늘 관련된 처음 나온 게 후각내라 해서 올팩션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가장자리 계통에서 림빅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미 몇 번 막 언급이 되었던 히포캄퍼스, 그다음에 아미기달라, 그다음에 이제 이 세탈 에어리어, 세탈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좀 집어넣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그 린넨세팔론, 그래서 올팩토리 브레인이다 되는데, 그리고 올팩션과 관련된 브레인 에어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올팩토리 벌브는 여러분 우리 보면 여러분이 이미 호흡계통 할 때 아마 올팩토리 에어리어 네이잘 캐비티에 배우셨겠지만, 여기 있는 올팩토리 뉴런에서 얘네들이 한 20개 정도의 언마일리네이티드 파이버 형태로 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를 통과해서 올팩토리 벌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위에 이 존재하는 구조가 올팩토리 벌브가 돼요. 요거죠. 바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올팩토리 벌브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게 이게 한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20개 정도의 번들이 올팩토리 너브가 글로 들어가서 이 벌브로 들어갑니다. 이 벌브 이후에 이렇게 올팩토리 트랙이라고 하는 거죠. 트랙을 읽고 이 트랙을 가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트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팩토리 트리건 얘기하고, 그 이후에 뭐가 연결되냐면 이렇게 스트리아, 그래서 이게 메디알 스트리아, 레터럴 스트리아. 크게는 둘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작은 줄이 있죠. 이걸 인터미디에이트 스트리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개 혹은 2개의 스트리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올팩토리 콜텍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기 보시면 앞 관통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보면 anterior perforated substance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탈라무스를 할 때 서브탈라무스의 구조 중에 substantia innominat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르는 척해도 이미 교과서에 다 있죠. 그리고 분명히 한번 들어보시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substantia innominata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 anterior perforated substance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있는 위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에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스트리아에 연결된 요 끝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따가 이제 올팩토리 콜텍스 나오지만 올팩토리 투버클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올팩토리 투버클 있죠?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겉에서 혹은 이렇게 직접 확인하기 힘드니까 위치를 대강 어디라고 생각하시냐면 바로 이것도 anterior perforated substance 안쪽에 있는 구조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팩토리 투버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살펴봅시다. 처음 나온 게 그 올팩토리 벌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크리브리폼 플레이트고, 이 올팩토리 뉴런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올팩토리 벌브대예요. 거기 구조에 보면 가장 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가깝게 너브 파이버 레이어가 있어요. 올팩토리 너브 레이어 혹은 너브 파이버 레이어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올팩토리 너브가 올팩토리 벌브로 들어가서 지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구조들이 나옵니다. 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구조. 이런 걸 우리가 글로메룰러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로메룰러스. 그래서 토리라 그러는데, 이 토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올팩토리 뉴런의 액슨하고 이 올팩토리 벌브 내에서 프로젝션 뉴런, 우리가 프로젝션 뉴런 하면은 하여튼 이 한 에어리어보다 상위 혹은 하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뉴런들을 얘기죠. 그 올팩토리 이 벌브 내 프로젝션 뉴런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얘네들 터프티드 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이트랄 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프로젝션 뉴런하고 덴드라이트하고 여기서 시냅스를 이룹니다. 요 글로메룰러스에서. 그래서 그 올팩터리 벌브 하면은 두 종류의 프로젝션 뉴런이 있는데 하나가 마이트랄 셀, 또 하나가 터프티드 셀. 요 두 뉴런의 덴드라이트하고 1차 신경원이었던 올팩터리 센서리 뉴런의 액슨하고 이 시냅스를 이루는 파트가 글로메룰루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글로메룰루스들이 있는 층을 우리가 글로메룰라 레이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로메룰라 레이어가 끝나면 여기 보면 익스터널 플렉스폼 레이어라 그래서 비교적 성근 조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플렉스폼 레이어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 터프티드 셀이 이쪽에 주로 존재해요. 터프티드 셀이.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이 마이트랄 셀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트랄 셀 레이어는 왜 따로 있느냐? 이 마이트랄 셀이 거의 한 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트랄 셀은 굉장히 세포체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셀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 아래를 우리가 그래뉴얼 셀 레이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층으로 흔히 올팩터리 벌브를 나눠요. 흔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이트랄 셀과 그 터프티드 셀 이 두 개가 라테럴 올팩토리 트랙을 주로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이 벌브 다음에 트랙이 나오는데 그 트랙을 대부분 형성하는 게 얘네들의 액슨입니다. 마이트랄 셀. 그러면 메디알 스트리아도 있었지 않냐? 그 메디알 트랙 이 올팩토리 트랙에서 메디알 파트도 있지 않느냐? 있었죠. 있는데 그거 이따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올팩터리 벌브를 이렇게 층을 나눌 수 있고 이 마이트랄 셀과 터프티드 셀이 프로젝션 뉴런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인터 뉴런으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가 페리글로메룰라 셀 그래서 말 그대로 글로메룰러스 옆쪽에 안쪽은 아니고 이렇게 옆쪽에서 이 글로메룰러스를 즉 여기 요 두 개의 시냅스를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시냅스를 모듈레이션 해주는 세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래뉴얼 셀 그래서 이 그래뉴얼 셀 레이어에서 얘네들 세포체는 있고 얘네들의 덴드라이트가 쭉 올라가서 마이트랄 셀이나 이런 그 터프티드 셀하고 연접을 이루고 또 하나 얘네들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센트리퓨걸 파이버 그래서 이 CNS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파이버가 있어요. 올팩터리 벌브로. 그런 파이버들이 연접을 이루는 애들이 뭐냐면 바로 그래뉴얼 셀.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얘네들 이런 콜라테럴 파이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끝에는 이런데 이제 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그런 연접도 받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올팩터리 벌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트랙을 지나서 스트리아를 지나면 스트리아는 아까 3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스트리아를 여기 보면 메디알이 있고 레터럴이 있고 인터미디엇이 있어요. 이 인터미디엇은 어디로 간다고요? 올팩토리 튜버클. 그 다음에 레터럴이 나머지 것 대부분이고 메디알이 한 가지인데 이게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레우스. 어떤 책은 인터미디엇을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인터미디엇하고 라테럴 그냥 묶어서 그냥 다 라테럴로 취급해버리는 책도 많아요. 여러분이 크게 나누면 메디얼과 레터럴로 나눌 수 있고 또 레터럴을 이렇게 인터미디엇을 하나 더 분리시켜서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관계 있는 건 이렇고 여기에 나머지 이제 3개의 뉴클레우스가 있어요. 라테럴에
걸 좀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는 어디 있냐면은 요 올팩토리 벌브하고 사실은 트랙트하고 이어진 여긴 좀 이제 상당히 뒤쪽에 다 그려놨는데 보통 책은 한 이쯤에 그려놓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올팩토리 벌브하고 트랙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보통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올팩토리 벌브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트랙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흔히 이 벌브에서 트랙으로 이어가는 이 부분에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가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이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에 있는 애들은 두 군데로 뻗어요. 신호를. 하나는 이렇게 벌브 쪽으로 하나 줍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만든다 그랬는데 센트리퓨걸 파이버. 아까 올팩토리 벌브에 보면 센트리퓨걸 파이버라고 해서 아까 그림에서 보면 회색으로 보여진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줄을 만들면서 그라뉴լ 셀이라든지 혹은 뭐 페리글로메룰라 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메룰러스 이런 데에서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 또 하나 얘가 뻗는데 얘는 예외 없이 이렇게 메디알 스트리아를 통해 갑니다. 메디알 스트리아. 올팩토리 트랙 타고 가다가 메디알 스트리아를 타고 가요. 이 메디알 스트리아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커미슈럴 파이버 등의 앞에 있는 거 이름 뭐예요? 안테리어 커미슈. 안테리어 커미슈를 타고 반대편에 있는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 자,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는 이런 커넥션을 가져요. 그 다음에 올팩토리 투버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텁티드하고 마이트랄 셀 중에 일부 작은 부분이 바로 이쪽으로 인터미디에이트로 쏙 빠져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안테리어 퍼포레이티드 서브스탄스가 있고 요 안에 올팩토리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핵이 있어요. 그쪽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게 저 인터미디에이트 스트리아 통해서 하는 요 루트고 나머지 대부분을 이루는 게 뭐예요? 라테랄 스트리아. 라테랄 스트리아. 이걸 라테랄 올팩토리 트랙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간 나머지 세 개가 요거예요. 아미그달라, 그 다음에 피리폼 혹은 페리 아미그달로이드 콜텍스, 피리폼 콜텍스, 그 다음에 엔토라이너 콜텍스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셋으로 빠져요. 자, 배경에 있는 위치 옆에서 이제 메디알에서 보는 거고 요거는 바닥에서 베이잘에서 보는 거. 위치 보면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엉쿠스 안쪽. 템포럴 로브의 가장 메디알 파트로 튀어나온 히포캄팔 자이러스의 그죠? 가장 메디알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있다 그죠? 그 안쪽에. 그래서 엉쿠스. 그다음에 엔토라이널 콜텍스. 엔토라이널 콜텍스는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피리폼 콜텍스. 피리폼 콜텍스는 어디라고 그랬죠? 역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의 앞쪽, 라이널 서커스에 있는 메디알 파트의 좀 앞쪽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콜텍스 일부하고 그죠? 안테리어 퍼포레이트 서브스탄스 있는 안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배 모양의 이런 구조가 피리폼 콜텍스예요. 그래서 피리폼 콜텍스, 그다음에 엉쿠스 좀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아미그달라 위치를 옆으로 좀 틀어놨는데 이 부분 그 뒤쪽에 있는 엔토라이널 콜텍스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메인 올팩션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올팩토리 콜텍스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프라이머리 올팩토리 콜텍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아까 처음 나왔던 메디알 스트레아로 연결되어 있던 안테리어 올팩토리 뉴클리어스. 두 번째가 올팩토리 투버클. 나머지 3개가 라테랄과 연결되어 있는 피리폼 혹은 페리아미달로이드 콜텍스.
그다음에 엔토라이널 콜텍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그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쪽 뒤쪽에 있는 콜텍스에서 세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 프라이멀 콜텍스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런 데로 가요. 하나는 여기 오비터 프론탈 혹은 인슐라 파트에 있는 앞쪽에 있는 부분에 콜텍스로 가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뭘 관계되는 거냐, 바로 후각의 인지, 그다음에 후각의 구별, 이게 어떤 냄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엔트라이널 에리어,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엔트라이널 콜텍스 혹은 엔트라이널 에리어, 그래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앞쪽이 있는 부분이고, 요건 나중에 히포캄푸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각과 관련된 기억, 예를 들어서 뭐랄까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후각 관련된 기억, 이런 게 관계되는 게 엔트라이널 콜텍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하나가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로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후각 관련된 감정 혹은 행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토라이널 콜텍스하고 여기가 엔토라이널 콜텍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비토 프론탈 올팩토리 콜텍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피리폼 콜텍스, 언쿠스랑 이쪽 앞쪽에 있는 그 코티칼 에어의 일부하고, 그죠? 여기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이 앞쪽에 일부하고 이렇게 모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피리폼 콜텍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올팩션과 관계된 연결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팩토리 시스템의 크게 CNS 구조는 올팩토리 벌브, 그다음 트랙, 그다음에 스트리아를 통해서 콜텍스로 가요. 그 콜텍스는 5개가 있었고, 그걸 연결해주는 스트리아가 3개가 있었고, 그죠? 그 올팩토리 콜텍스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런 또 3개의 에어리어로 간다. 그게 이제 후각의 기억과 관계된다. 행동과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림빅 로브인데, 림빅 로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의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제 그 브로카라는 분이 이제 처음 정의를 할 때 그 라테랄 벤트리클 주위를 싸는 고리 모양의 구조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우리 몇 번 나왔죠. 그다음에 파페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게 기능하고 관련되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모셔널 비헤이비어를 일으키는 아나토미컬 서브스트레이트, 그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히포캄푸스라고 하는 구조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하고 하이포탈라무스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림빅 로브의 이제 큰 구조물인데, 이제 가장 큰 구조물 중 하나가 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면은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제 언쿠스에 있는 이 아미그달라 그런 게 있고, 그 안쪽에 히포캄푸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2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 파라터미널 자이러스 그랬죠. 이건 뭐냐면 라미나 터미널리스의 바로 바짝 붙어있는 콜티칼 에어리어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터미널 자이러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서브칼로잘 자이러스 그래도 됩니다. 서브칼로잘 자이러스. 그런데 서브칼로잘 자이러스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뭐가 또 있어요? 서브칼로잘 에어리어가 있죠. 이 서브칼로잘 에어리어는 요 서브칼로잘 자이러스의 혹은 파라터미널 자이러스의 약간 더 앞쪽 부분, 그러면서 요 코퍼스 칼로줌의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부분을 통칭해서 얘기해요. 이 서브칼로잘 에어리어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롤 팩토리 에어리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책에서 파롤 팩토리 에어리어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가 서브칼로잘 에어리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팔 에어리어, 이 안에는 세팔 뉴클라이들이 있죠. 세탈 뉴클라이, 세탈 에어리어가 여러분 여기
서브칼로잘 에어리어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탈 에어리어 보면은 다 교과서에 표시되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나토미컬리 이 서브칼로잘 에어리어 혹은 파롤팩토리 에어리어랑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 에어리어 안쪽에 위치한 부분이 세탈 에어리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무난해요. 자, 그래서 이 림빅 시스템은 사실 정의하는 사람마다 교과서를 쓰신 분마다 다 조금 달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링 모양의 그런 스트럭처와 그거와 관련된 서브코티칼 뉴클레우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트랙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는 뉴클레우스들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랑 관련되는 모든 핵들을 다 찍어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고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만 큰 구조들을 이해하시고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림빅 시스템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구조는 아까 림빅 롭이 있었죠. 림빅 롭 뭐뭐 있었냐면은 바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다음에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그죠?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안쪽에 중요한 핵 아미그달라, 또 그다음에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구조가 아주 기본적인. 그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의 약간 그 코퍼스 칼로즘의 아래쪽에 있는 서브칼로잘 에어리어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 플러스 이런 뉴클레우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그 림빅 롭과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탈 뉴클레우스, 그다음에 여기 아미그달라 주변에 सब스탄시아 이노미나타, 뭐 뉴클레우스 아쿰벤스. 뉴클레우스 아쿰벤스는 어디예요? 어디랑 어디? 푸타멘이 있고 푸타멘의 앞쪽으로 이제 카우디엔 뉴클레우스가 연결되는 그 연결부를 우리가 뉴클레우스 아쿰벤스 혹은 벤트랄 팔리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벤트랄 팔리둠. 교과서에 어떤 데 보면 벤트랄 팔리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가 있는데 하이포살라무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림빅 롭에 속하는 림빅 시스템에 속하는 핵은 마밀러리 바디입니다. 마밀러리 바디.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마밀러리 바디. 그 다음에 탈라무스는 두 개의 림빅 롭과 관련된 핵이 있죠. 하나가 안테리어 뉴클레우스, 하나가 도르조메디알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하베놀라 뉴클레우스. 여러분 역시 에피탈라무스에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도 있고,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런 것들이 림빅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역할은 이모셔널 비헤이비어, 메모리 뭐 이 두 개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이 호메오스타틱 리스폰스 즉 우리 몸의 기본적인 자율신경과 관련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섹슈얼 비헤이비어 또 모티베이션 앤 리워드 이 관계되어 있는 게 이 림빅 시스템. 자, 이런 이 림빅 시스템의 키 스트럭처 중에 하나가 히포캠퍼스인데 이 히포캠퍼스는 발생 시에 처음에 이렇게 요 보면은 이 주로 이제 도절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발생 시에 보면 이렇게 벤트랄, 그다음 메디알 파트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서 템포랄 로브로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해 들어가면서 남는 렘넌트가 있어요. 루디멘트리라고 그러는데 루디멘트. 이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메디알라고 레테랄 롱리튜디널 스트리아 하고 그 스트리아는 이렇게 보면 선같이 조금 튀어나거든. 그 스트리아를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얇은 그레이 매터가 있는데 그거의 이름이 인두시움 그리세움. 그래서 인두시움 그리세움이라고 하는 요게 어디 있냐? 바로 코퍼스 칼로즘 위쪽에 덮여 있습니다. 위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로스트룸 바로 전 요 시작되는 여기 시작 로스트룸 완전히 가기 전 여기서 약간 이 제노 아래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인두시움 그리시움 형태로 남아 있다가 얘네들이 요 히포캄팔 포메이션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연결되는 여기 일부 여기 부분은 우리가 파시올라 자이러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파시올라 자이러스. 그래서 파시올라 자이러스를 이 인두시움 브리세움에서 히포캄푸스 혹은 책에 따라서 덴테이트 자이러스로 연결되는 연결 부위.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보이냐? 바로 이 코르퍼스 칼로즘의 이 스플레니움 파트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에 여기 파시올라 자이러스가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 실습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크게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고 히포캠퍼스가 형성될 때 이제 얘네들이 비비 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자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가 다시 이 끝부분 덴테이트 자이러스는 여기서부터 다시 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 떨어져서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파트가 히포캄푸스는 이따가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볼 텐데 이렇게 템포럴 로브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인피리어 혼이에요. 라테랄 벤트리클의 인피리어 혼. 그 인피리어 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가장 끝 부분이 이제 덴테이트 자이러스로 나중에 더 이렇게 자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게 히포캄푸스 프로퍼라고 하는 구조가 돼요. 이따 나와요. 그다음에 이 히포캄푸스 프로퍼에서 여기 보면 여기가 무슨 콜텍스였어요? 엔토라이널 콜텍스. 여기가 엔토라이널 콜텍스. 혹은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여기가 지금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인데 여기가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요 히포캄푸스 프로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비클룸 그래요. 그래서 요 뒤에 나와.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 크게 이렇게 생각해요. 히포캄팔 포메이션 혹은 히포캄푸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다음에 세 가지 구조를 가르쳐요. 뭐냐? 히포캄푸스 프로퍼하고 덴테이트 자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수비클룸 요 세 개를 가르칩니다. 흔히 요 세 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히포캄팔 포메이션의 이제 메이저 펑션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메모리 콘솔리데이션 혹은 메모리 생성인데 요게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가 생겨요.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 중에 특히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억은 잘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카드 게임을 해요. 카드 게임을 하는데 현재 카드 게임을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인텔리전스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요. 하는 건. 다만 지금 망가진 이후에 이 카드 게임을 했다는 거를 다음번에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드 게임을 했어요. 그럼 한 번 해보면 우리가 빨라지잖아요. 그 기억하니까. 그럼 다음번에 할 때면 내가 10분 걸렸던 거는 똑같은 거 하면은 한 뭐 5분에 한다.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우리가 데클레러티브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기술 기억이라고 해요. 기술 기억. 내가 말하는 거, 그걸 기억한다 못하는 이런 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기억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몸으로 익혀지는 기억은 기억이 가요. 근데 우리가 말로 하고 이런 쪽에 이런 데클레러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이 오고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망가진 이후에 앞으로 생성되는 기억, 그러니까 기억의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레트로그레이드 암네지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트로그레이드 암네지아. 그거는 뭐냐면 옛날 일 기억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히포캄푸스가 망가지면 안테로그레이드 메모리가 이상이 오게 되고 그 메모리 이상을 우리가 암네지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암네지아. 여기 나와있죠? 암네지아. 특히 기술 기억, 데클레러티브 메모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히포캄푸스 포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개의 큰 구조가 있고요. 얘네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히포캄푸스 프로퍼, 히포캄푸스 프로퍼는
우리가 엠먼스 호은 그래요. 엠먼스 호은 왜냐하면 우리가 암몬 조개에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포캄프스라고 하는 건 해마. 여러분 해마 보셨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꼬리 말려진 모양. 그래서 우리가 해마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리전을 CA1부터 CA4까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CA라고 하는 거는 코누 암모니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암몬 소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층이 하나, 둘, 세 개의 층으로 나눠요. 또 덴테이주아이러스가 있는데 얘네들도 층이 하나, 둘, 세 층으로 나눠요. 그리고 해마 이행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뭐냐면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의 여기가 엔토라이널 콜텍스예요. 엔토라이널 콜텍스. 그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이렇게 보면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말려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 히포캄프스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 히포캄프스. 그 히포캄프스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부터 CA1, 2, 3 여기 이제 덴테이자이러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 부분 일부를 CA4라 그럽니다. 코누스 암모니스. 그래서 여기 보면 CA1, 2, 3, 4 있죠? 요거를 여러분 이 수비클룸에서부터 저쪽 덴테이자이러스 넘어가는 데까지 이름을 CA1, 2, 3 4는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4는 덴테이자이러스 넘어가는 일부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 덴테이자이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얘네들이 덴테이자이러스나 요 히포캄프스 프라퍼나 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요. 세 개의 층. 그 중에 층이 첫 번째 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몰레큘라 레이어 그래요. 몰레큘라 레이어. 이 몰레큘라 레이어는 덴테이자이러스도 똑같이 몰레큘라 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몰레큘라 레이어는 서로 나중에 이어지게 돼요. 두 번째 층이 얘네들의 메인 아웃풋 뉴런이 있는 층인데 그게 히포캄프스에서는 피라미달 레이어예요. 피라미달 셀 레이어. 반면에 이 덴테이자이러스에서는 이걸 그래뉴 셀 레이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뉴 셀 레이어. 그래뉴 셀 레이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층은 폴리몰픽 셀 레이어. 여기도 폴리몰픽 셀 레이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덴테이자이러스나 히포캄프스 프로퍼는 세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층에 즉 아웃풋 뉴런이 있는 층의 이름만 서로 달라요. 그게 하나가 피라미달 셀 레이어층, 또 하나는 그래뉴 셀 레이어층, 그리고 몰레큘러 레이어와 폴리모픽 레이어가 위치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수비클룸의 위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의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부터 여기 히포캄프스 프라퍼로 넘어가는 이행부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행부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백색 층이 보입니다. 이게 화이트 메테리얼인데 이렇게 내려간 요 부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알베우스 그렇게 불러요. 여기 나왔죠? 알베우스. 여기가 바로 엑슨들이 지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알베우스고, 그다음에 이 알베우스들이 다 돼가지고 여기 보면 가장 이 메디알 파트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덩어리로 구별된 덩어리를 내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핀브리아라고 합니다. 핀브리아. 그 핀브리아는 뭐냐? 바로 이제 포닉스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포닉스 많이 나왔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흔히 바로 이 히포캄프스에서 라멜라리 바디까지 혹은 septal nucleus까지 합니다. 이따가 또 한번 리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핀브리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뭐 나왔죠? 자,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진 게 히포캄프스
히포캄팔 포메이션 혹은 히포캄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알베우스가 어딘지 이제 이해하셨고, 핀브리아가 어딘지 알았고, 그 핀브리아들이 이제 뒤로 연결되면서 포닉스에 이제 뭐 크루스, 아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회색으로 그려진 요게 뭐냐면은 바로 포닉스예요. 요 포닉스가 있고, 포닉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요 얇은 판, 요게 핀브리아죠. 핀브리아면서 요게 안쪽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 파트가 뭐냐면 알베우스가 돼요. 알베우스. 여기 보세요. 요게 핀브리아죠. 핀브리아가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쭉 뒤로 갈 때 요게 핀브리아고, 요게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요 라테랄 벤트리클 위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넘어가는 여기가 바로 엑슨들이 달리는 알베우스가 돼요. 알베우스. 요 알베우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클룸이 지나서 엔토라이널 콜텍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말려있나 보세요. 이렇게 요게 지금 요게 히포캄프스예요. 그래서 CA1, 2, 3 요 부분은 이제 4가 되면서 이 덴테이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라미달 레이어, 요거는 그래뉴셀 레이어, 이쪽에 있는 몰레큘라 레이어들, 이렇게 몰레큘라 레이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말려 있는 모양 보시면 이렇게 요 약간 요 뭐라 그래요? 요 무슨 색깔이라 그러나? 요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히포캄프스 프라퍼. 그다음에 덴테이자이러스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접힌 모양.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백색질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뭐? 핀브리아. 요게 핀브리아. 핀브리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게 뭐예요? 알베우스. 이게 알베우스. 이게 알베우스. 이게 알베우스. 여기 요렇게 요 부분 요렇게 돼 있는 요게 덴테이자이러스. 요게 덴테이자이러스. 요게 덴테이자이러스고, 실제 여기 부분이 나중에 보면 이빨처럼 보여요. 나중에 실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돌아가 있는, 요렇게 접혀져 있는 여기가 히포캄프스예요. 요렇게 돌아가 있는 이게 히포캄프스 프라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비클룸이 돼서 엔토라이널 콜텍스로 연결됩니다. 자, 이게 이제 림빅 스트럭처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 이제 메인이 여기 보면 실제로 요거 다 이름은 뭐예요? 얘네들 전부 크게 이름은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예요.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중에 여기 이제 요 메디알 파트에 있는 여기 특히 여기 실제로 위치되어 있는 것들이 엔토라이널 콜텍스가 위치해 있고, 요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어떻게 되냐?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요 앞쪽은 여기가 피리폼 콜텍스고, 엔토라이널 콜텍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게 엔토라이널 콜텍스예요. 요게 히포캄프스는 어디 있냐? 요렇게 말려 들어가서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쪽에 말려. 그럼 얘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 부분이 수비클룸.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 히포캄프스의 연결을 좀 보면, 일단 앞프런트 가장 중요한 게 엔토라이널 콜텍스예요. 자, 그럼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이제 히포캄프스 넘어가요. 뭐 따라가면 될까? 하나가 알베아 패스웨이. 아까 알베아 패스웨이 보셨죠? 여기 수비클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알베아 패스웨이. 요게 알베아 패스웨이. 그래서 CA1, 2, 3 있는 데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알베아 패스웨이예요. 자, 두 번째 퍼프런트 패스웨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퍼프런트 패스웨이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비클룸에서 요 수비클룸 있는 이쪽 파트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퍼프런트 패스웨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뭐랑 연결되냐면 덴테이자이러스의 요 그래뉴 셀의 덴드라이트와 연결해요. 덴테이자이러스의 그래뉴 셀.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그래뉴 셀은 얘네들 X는 어디로 주냐? 요 CA3로 줘요.
CA3에 있는 피라미달 셀. 덴테이트 자이러스에서 CA3에 있는 이 피라미달 셀을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 CA3 셀들이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핀브레로 넘기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콜라테럴 브랜치를 하나 냅니다. 이 콜라테럴 브랜치가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CA1 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 콜라테럴 브랜치를 이름이 있는데 샤퍼스 콜라테럴, 샤퍼스 콜라테럴 여기 나왔죠? 여러분 샤퍼 콜라테럴. 그래서 이 히포캠프스의 메모리 포메이션 할 때 바로 요거 요 퍼퍼런트 패스웨이를 이 덴테이트 자이러스를 자극하고 CA1 셀에서 레코딩해요. 그래서 메모리 형성에 대한 이 기전들을 연구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히포캠프스의 슬라이스 이 모양은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이버들의 이름을 아까 보면 이 그래뉴 셀의 에이피칼 덴드라이트가 CA3 셀로 이렇게 넘어갔었죠. 요거 여기 보면 얘네들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 요 파이버 이름은 우리가 모시 파이버 그렇게 얘기해요. 모시 파이버. 그러니까 그래뉴 셀의 엑슨들이 이 CA3 리전으로 넘어갈 때 그 파이버의 이름을 모시 파이버예요.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아퍼런트는 이 포닉스를 통해서 세탈 뉴클레우스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에서 넘어오는 아퍼런트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히포캄팔 커미셔를 통해서 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애퍼런트는 이 수비클룸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다음 프라퍼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큰 루트 있죠. 하나가 엔토라이나 콜텍스로 넘어갑니다. 엔토라이나 콜텍스. 아까 엔토라이나 콜텍스에서 이렇게 넘어왔었잖아요. 신호가. 근데 거꾸로 또 레시프로칼하게 넘어가는 거고. 또 하나 큰 구조가 바로 이 포닉스인데 이 포닉스가 쭉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뭐 칼럼, 바디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사이에 커미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크루스로 넘어가는데 아니 여기 잘못했죠. 여기 크루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여기 커미션 있는 여기가 바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칼럼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요 앞에 안테리어 커미셔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가 안테리어 커미셔 앞쪽으로 간다고 해서 프리 커미셔럴 파이버 뒤로 간다고 해서 포스트 커미셔럴 파이버. 그래서 프리 커미셔럴 파이버는 다 세탈 에어리어로 가요. 거기 있는 위치가 안테리어 커미셔 앞쪽으로. 여기 요런 그림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였지? 썼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A 쓰는 게 이게 안테리어 커미셔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파이버가 있으면 이렇게 쭉 포닉스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로 나누죠. 그래서 요게 프리 커미셔럴 파이버, 요게 포스트 커미셔럴 파이버. 포스트 커미셔럴 파이버의 끝에는 마밀러리 바디. 이 프리 커미셔럴 파이버의 끝에는 세탈 뉴클레우스 그렇게 돼요. 응? 그래서 요 포스트 커미셔럴 포닉스는 저 파이버는 마밀러리 바디로 연결되고 이게 안테리어 살라믹 뉴클레우스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트랙 이름이 뭐였죠? 마밀로 탈라믹 트랙. 마밀로 탈라믹 트랙.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요 히포캄프스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메인 그 신호가 들어갈 때 이런 대부분의 싱글렛 자이러스 이런 부분에서 쭉 돌아서 여기 보면 엔토라이나 콜텍스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요 히포캄프스를 많이 넘어가요. 아미그달라에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가기도 하고 혹은 얘는 다이렉트 연결도 있고 등등 가고 아웃풋을 줄 때는 얘네들이 보면 여기서 엔토라이나 콜텍스로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바로 포닉스를 타고 쭉 넘겨서 프리커미셔널 파이버는 세탈로 그 다음에 포스트는 이렇게 가서 요 마밀러 바디로 여기 마밀러 바디는 마밀로 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안테리어 뉴클레우스로 얘네들은 싱글 자이러스로 신호를 보내서 다시 싱글룸을 타고 빙 돌게 되죠. 그 루트가 바로 파페츠 서킷이죠. 한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밀러리 바디하고 마밀러 뉴클레우스하고 탈라무스의 안테리어 살라믹 뉴클레우스하고 할 때 한번 나왔을 건데
요 파페트 서킷은 뭐냐면 바로 림빅 스트럭처, 네오콜텍스, 하이포살라무스를 이제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킷이면서 이게 뭘 설명하느냐? 바로 이모션을 설명하는 서킷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메인 루트는 이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쪽으로 많은 코티컬 인포메이션들이 모이고 얘네들이 싱글홈을 타고 삥 돌아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엔테로라인 콜텍스 쪽으로 오게 되고 얘네들이 히포캄프스 넘어가고 그 히포캄프스에서 우리가 이 포닉스를 타고 쭉 가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속하는 마밀러리 뉴클레우스 가고 마밀러리 뉴클레우스에서 마밀로 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안테리오 뉴클레우스, 다시 안테리오 뉴클레우스에서 이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로 넘어가는 이런 루트를 우리가 파페트 서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미그달라의 얘기인데, 아미그달라는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큰 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졸 레테럴 뉴클레우스, 그다음에 센트럴 뉴클레우스, 코티컬 뉴클레우스. 근데 휴먼에서는 요 베이졸 레테럴 뉴클레우스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휴먼에서 베이졸 레테럴 뉴클레우스. 그래서 휴먼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얘네들은 주로 뭐냐? 광범위한 대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센서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 대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핵이 하나가 뭐냐면 센트럴 뉴클레우스 있고 또 하나가 코티컬 뉴클레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코티컬 뉴클레우스는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올팩토리 콜텍스 중에 아미그달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미그달라가 바로 얘 요 코티컬 뉴클레우스 혹은 코티컬 뉴클레우스를 메디알 뉴클레우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올팩토리 시스템과 연결된 올팩토리 이 트랙하고 해서 쭉 연결된 요 하나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센트럴 뉴클레우스는 하이포탈라무스, 브레인스템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센트럴 뉴클레우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니오콜텍스하고 관련이 있는 뉴클레우스는 베이졸 레테럴, 그 다음에 센트럴은 하이포탈라무스와 브레인스템, 하나가 코티컬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얘는 올팩토리 시스템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네들 보시면 여기 이제 베이졸 레테럴이 가장 크고 코티컬, 메디알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그다음에 센트럴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다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앞뒤로 보자면 이렇게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베이졸 레테럴, 그다음에 이게 코티컬,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센트럴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연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